이야기로그에 도착한 한 통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 현재 2살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저 혼자 일해서 생활비로 한 달에 25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250만 원은 식비와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보낸 거고, 전기, 가스, 관리비 같은 공과금과 기타 고정비들은 제가 따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여유로운 금액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야, 생활비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저도 점심은 가급적 회사 식당 이용하고 커피도 하루에 저렴한 걸로 한 잔만 사 마시면서 나름대로 아껴 쓴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기저귀도 사고, 이유식도 사고,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당연히 믿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되고 나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걸 주변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달 생활비가 바닥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이번 달도 좀 힘들었구나. 아기는 원래 돈이 많이 드는 법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추가로 몇십만 원씩 더 넣어준 적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좀 많이 나갔나 보다. 일단 쓰고 다음 달에 좀 아껴보자.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든가, 희정이 옷이 부족하다든가, 어딘가 눈에 띄게 빠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집안은 늘 똑같았습니다. 희정이가 굶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간식은 항상 넉넉했고, 기저귀나 물티슈, 분유 같은 것도 제가 주말마다 같이 마트 가서 제 카드로 사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생활비를 줬는데 이건 내가 왜 또 내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애 보느라 힘든 아내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의 카드 문자 알림을 보게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19만 8천 원 결제 완료.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옷이든 육아용품이든 뭐를 좀 샀겠거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다음날 또 알림이 왔습니다. 백화점 31만 2천 원 결제 완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네일샵 13만 2천 원 결제 완료. 이쯤 되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니, 생활비가 모자란다더니 이게 다 뭐지? 그제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가 쓰고 있는 카드의 지난 한 달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던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속에서 아이에게 들어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저귀와 이유식, 아이 옷과 장난감에 쓰인 비용은 제가 주말마다 제 카드로 결제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돈은 거의 전부가 아내 본인의 소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배달 커피 주문, 점심쯤 되면 디저트 배달, 밤이 되면 쇼핑몰에서 새 옷 결제, 기분 전환이라며 쓰는 화장품은 브랜드를 바꿔가며 여러 번 결제돼 있었고, 각종 구독 서비스들이 줄줄이 자동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정리도 안 된 채 이것저것 무료 체험으로 시작했다가 유료로 전환된 것들이 몇 개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했다는 명품 지갑 결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을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들을 다 더해보니 아내 한 달 개인 소비 금액만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밥 먹듯이 말했죠. 애 키우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하지만 실제로 생활비가 모자란 이유는 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쓰느라 돈이 모자란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영아, 생활비 부족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던 거야? 아내는 처음에는 어물어물하다가 결국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좀 풀면 안 돼? 육아휴직이라고 쉬는 줄 알아? 애랑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데 당연히 힘들지. 맞는 말입니다. 육아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봐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문제야? 당신은 회사라도 나가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애 붙들고 있어. 쇼핑 좀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쇼핑이 문제라기보다 그걸 생활비 부족이라고 포장해서 나한테 더 달라고 했다는 게 문제잖아. 아내는 제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난 뭐,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거야? 그때 저는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휘정이 때문이 아니라 네가 사고 싶어서 산 거잖아. 그걸 왜 생활비 탓으로 돌려? 아내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영아,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야.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 없는 상태면 우리가 같이 소비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소리를 질러서 다 뒤집어엎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가계부 앱을 깔았습니다. 지난 몇 달치 통장을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적자가 나고 그걸 채우려고 제 비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예 가계부를 같이 쓰자. 서로 어디 얼마 썼는지 다 같이 보자. 그리고 너 쇼핑하는 거 좀 줄이자. 애 핑계로 숨기지 말고. 아내는 처음엔 버럭했습니다. 내 소비를 왜 당신이 감시해? 내가 무슨 애야?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빠져나간 내역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아내도 결국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었는지는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제야 저는 조금 한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아, 우리 둘 다 힘들어. 근데 서로 속이면서 살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우리 같이 조금씩 맞춰가자. 그 후로 아내는 소비를 확 줄였습니다. 가계부도 함께 쓰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쇼핑에 빠진 게 단순한 낭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고립감, 육아 스트레스, 자기 삶이 사라진 듯한 느낌. 그 감정들이 쌓여 폭발하는 방식이 돈 쓰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아이 없이 숨 좀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엔 돈 안 써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잠깐 나와서 공기만 쐬어도 예전처럼 미친 듯이 뭘 사고 싶진 않아. 이제는 서로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어디 얼마를 썼는지 둘이 함께 앉아서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요. 그 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가 되었어요. 아내도 예전처럼 돈으로 스트레스 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많지만 돈 때문에 생기는 불신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의 소비를 감추지 않고 당신 탓이 아니라 우리 문제로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주제지만 숨김없이 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